저희 전화 그럼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어려운 국장인데요. 잘 버텨내고 계십니까, 시청자님? 아니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어려우세요? 어떤 게 어려운지 저희가 한번 전략 잡아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은 삼성전자만 100%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거는 네. 이제 정리하고, 네. 네, 근데 제가 6만 원 초반대 이제 매수를 해서 갖고 네. 있는데, 또 이제 6만 원대로 다시 회복이 되려면 네.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걸릴지. 우리 시청자님 이게요. 평단가를 좀 계속 낮춰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처음부터 그냥 100%를 들어가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100%로 들어간 거. 처음부터 100%였었던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5층은 내려가지 않을 거다. 5만 원층은 가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이셨겠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많은 주주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전략 잡아드릴게요. 대표님, 6만 1,000원 100% 올인 이거 사실은 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내려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삼성전자가 뭐 코스닥에 있는 완전 개별 종목도 아니고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대표주. 당연하죠. 그리고 그동안의 과거 20년간의 사이클을 봤었을 때 항상 이제 PBR 0.9배 언더에서 사면 항상 먹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6만 1,000원이라면 내년도 지금 평균 PBR 자체를 한 6만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PBR 한 배 정도 장부가 부분에서 산 부분이니까 싸게 사신 것 자체는 맞습니다. 과거 이제 5년간 평균이 저점이 1.08배였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적게는 1.8배에서 2.1배까지도 지금 PBR 찍어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장부가 부분에서 이제 사신 것 같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시청자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거 비중 100%를 6만 1,000원에 이거 사신 건가요? 혹시 어떤 뭐 주위에 지인에게 듣고 사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분석에 의해서 이거 아예 길게 끌고 가보고 싶다 하는 측면에서 베팅을 하신 건가요? 우선은 주변 사람들도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예전에도 한번 샀다가 또 이제 이득을 보고 판 경험이 있어가지고 5만 원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또 주위에 사신 분들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먹었던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하신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비중이 100%니까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보다 평단이 훨씬 낮습니다. 저는 7만 원대예요. 아이고. 솔직히 말씀을 아이고, 드리면 네. 저는 올 여름에 이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삼성은 레거시 그러니까 범용 D램과 낸드 쪽이 올 하반기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이 높고 내년보다 내후년 실적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HBM 관련되어 가지고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콜 테스트 통과가 빠르면 이제 3분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루어질 겁니다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샀는데 저는 확실하게 지금 또 TMI일 수 있는데 네. 저는 7만 원대입니다. 일단은 싸게 사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산 가격보다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속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년도 적정 PBR 뭐 이런 추정치를 보면 삼성전자가 대략 한 45조 정도 내년에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가 대략 한 400조. 그중에서 이번에 대략 한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런 부분을 하겠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49,900원을 찍고 최근에 이제 주가는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지금 좀 일부 포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거래 연속에서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불확실성과 더불어 이때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이런 자사주 매입 10조 원에 대한 이런
그 재료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를 돌릴 만한 뭔가 뚜렷한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쉽게도 부재해요.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8월 23일 이후부터 외인들의 매도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외인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런 매도 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무려 얼마를 팔았냐? 17조 원을 넘게 팔았습니다. 17조 원.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소폭 사는 모습이었지만 재차 연 이틀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즉 외인의 수급상 되돌림이 일단은 수급적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적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 시장의 눈높이는 사실 한 9월 초 정도만 하더라도 13조 원대 후반에 달했어요. 그러던 것이 계속해서 이제 9월 말까지 낮아지면서 10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때는 얼마까지 떨어졌냐? 10조 원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13조 원에서 10조 원.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실적이 얼마가 나왔죠? 9조 1천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닝 쇼크 기록을 했었죠.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얼마만큼 이런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내년도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 우리가 스팟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현물 가격이 디램과 낸드 기준으로 뭐 1개월 전, 3개월 전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은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꾸준히 체크가 되고 있어요. 뭐 한 달 전 대비해서도 지금 10%가 넘게 디램 가격이 빠졌고 최근에 이제 뭐 CT라든지 그리고 트렌드포스 등 관련된 외사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그쪽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디램 가격 하락을 점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장의 되돌림 자체는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저가 매수세, 외인들의 수급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외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적극적으로 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팔 수도 없어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 인내를 가지면서 좀 기다려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00%기 때문에 또 뭐 예금 적금 깨서 이렇게 더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삼성전자가 과거 20년 이렇게 평균을 보게 되면 지금 PBR 기준에서 보면 지금 그 밸류에이션 하단 이렇게 뚫고 내려온 거고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내년 기준으로 0.9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전에 미중 갈등으로 2018년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리고 리먼 터졌을 때, 그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 하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박에 대한 업사이드를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물론 한 번 더 이제 5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좀 시간에 녹이는 과정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이게 조금 인내가 필요한 종목이 갑자기 되어버렸네요. 괜찮을까요? 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거 우리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상황이? 네. 조금 시간 가지고 뭐 기다려 봐야죠. 아까 그거 뭐 그림 보여주신 거 보니까 뭐 밑으로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네.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바닥에 네. 있으면 또 하늘 위도 있으니까요. 우리 위를 보면서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너무너무 기운 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저희 전화랑 문자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비중 100%예요.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갔는데 사실 초보 투자자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급등량이 심해서요. 제가 이 종목 잘 사는 걸까요? 이런 의구심이 드신다면 전화 02-6958-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저희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너튜브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더리스멈님도 오늘 오랜만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있고요. 임마님과 고동님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암소마을 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SAMG 엔터예요 라고 하시면서 16,350원의 비중은 5%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금 익절할 수 있는지 브로드 TD님도 궁금하다고 하고 이분께서는 이제 뭘 다시 타야 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워낙 요즘에는 뭐 티니핑이 하도 유행이다 보니까 뭐 화나핑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뭐 네. 경제핑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티니핑의 효과가 흑자 전환을 시킬 만큼의 모멘텀일까?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쌈젠터가 상장하게 된 게 캐치 티니핑 이 효과였죠. 하추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쵸. 이게 주인공이 하추핑이고요. 그쵸. 워낙 핑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핑들 다 모으려면 뭐 파산핑이다. 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제 애가 티니핑을 좋아해요. 아이가 좋아해서 많이 사주셨군요. 전 사주진 못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이거 돌리고 나서 그때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건 있었어요. 키즈 카페 가면 요즘에는 네. 노래통이 있어요 안에. 노래방 노래방이 있어요? 기기가 오, 있어요 안에.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티니핑 노래를 부르는데 계속해서 핑핑핑핑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머리가 삥 도셨겠네요. 핑핑 돌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사랑의 하츄핑 개봉을 하고 나서 최단 기간 뭐 100만 뭐 이런 부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좀 인기를 끌었고 그때 이제 하도 이제 쌈젠터가 뜨겁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하츄핑이든 뭐 관련돼서 이제 그 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네. 핑 중에 최고는 시진핑이다 이러면서 중국 관련주로 최고 이러면서 이제 한창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별 재미가 없어요. 숫자가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요, 결국은 실적 이 부분이 돌리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탑라인 자체의 성장 자체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캐치 티니핑의 IP 성장이 그대로 실적으로서 연결이 되고 있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이런 뭐 책이라든지 도서, 음반, 굿즈,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관련된 극장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원소스 멀티유즈 이 부분이 지금 숫자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금 236억에서 951억까지 탑라인 자체가 성장을 했으면 이익단 자체도 그만큼 좀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하다못해 적자 폭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94억 기록을 했죠. 이렇게까지 그쵸. 마이너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몰랐어요. 94억 네. 기록을 했고 매출이 지금 236억에서 951억까지 거의 이렇게 4배 이상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커졌고 지금 올해도 보시면요. 이익단은 지금 상반기 기준 해가지고 약 500억 정도 기록을 했죠. 근데 지금 벌써 영업 손실 자체 누적이 대략 한 96억에 달합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기록했던 94억을 이미 반기 만에 넘어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으로서 좀 차별화돼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봉상 계속해서 주가는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던 게 중국의 비자면제 관련된 이런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련된 뭐 엔터 쪽 이런 부분과 네. 최근에 게임 그리고 7월 달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에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을 되돌림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이렇게 좀 같이 올라오는 성향이 있었고 이때 사랑의 하츄핑 관련된 결과와 함께 단기간의 고점 거의 2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만 원 후반까지. 네. 그게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고 재차 뭐 이번 주 올라오고 있는데 좀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거래량 같은 경우도 44,000주 시장 중심에 놓여 있게 보다는 개별적인 성향으로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살펴봐야죠. 상당히 그쵸? 강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올 때 그리고 일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오는 이런 종목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아동 관련된 정책 모멘텀 바람이 불 때도 같이 올라오기도 하죠. 여튼 일단 제 개인적인 결론은 쌈자엔터 같은 경우에는 16,350원에 지금 비중이 5%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올라올 때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은 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대략 이제 사신 가격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 라인 때 찍었던 가격이 대략 한 16,000원 넘어서 7,000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16,350원이니까 내가 산 가격 이상이라면 그냥 적당히 잘 팔고 나오자. 즉 주식하는 목적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원금 회복 말씀드리는데 내 원금 정도 오면
좀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이라도 좀 잘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 브로드 테디님도 그렇고 우리 암소마을님도 적당히 잘 팔고 나오는 타이밍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우리 하추핑 따라가다 아빠의 허리가 휘는 우리 창용핑님은 화이팅입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아빠 핑 화이팅. 화이팅. 네. 6146번님의 문자사연 그럼 볼게요. 팜젠 사이언스입니다. 4,900원에 10% 비중입니다.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엠폭스 비상사태 선언이었을 때 그때 좀 들썩들썩했던 진단키트로 좀 묶였던 종목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는 뭐 우리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일단 쭉 계속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뭐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이 주가가 살려면 이런 일이 뭔가 뭐 엠폭스 비상사태처럼 좀 이런 게 나와야 주가도 나올 반응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름에 엄청 뜨거웠었죠. 그때 이제 코로나 제2의 얘기 나오면서 한 달 전 대비해가지고 4-5배가 늘었다 이번 환자 수가. 그리고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죠. 맞아요.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근데 이런 이게 호흡기 질환. 시기적으로 조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환절기 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올 여름에 유행했어요. 되게 독특하죠. 네. 보통 이런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절이 변할 때 간절기나 그쵸. 이럴 환절기 때. 환절기 때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올 여름에 유행을 했다가 오히려 계절이 바뀔 때쯤은 오히려 꺾이는 모습이 맞습니다. 나타나면서 주가는 탄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딱 이러한 모습이 올해 8월 달에 주가로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네요. 8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고 말씀드렸던 호흡기 질환이 되게 유행했을 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엠폭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유행을 했을 때 같이 올라왔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대장주는 아니었어요. 이건 대장주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진단키트나 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올 때 뭐 그때 랩지노믹스를 비롯해서 뭐 심지어 시젠 같은 뭐 이런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었었고 팜젠 사이언스 하면 그냥 의약품 유통 쪽입니다. 의약품 제조, 도소매 유통 그리고 전문의약품 뭐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순환기, 소화기 뭐 이와 관련된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전문 의약품 유통이네요. 하는 쪽이고 관련 일반 의약품 쪽도 지금 내수 시장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OTC, ETC 의약품을 유통하는 쪽이다. 그러면 의약품 유통 쪽이니까 실적은 잘 나와요. 실적은 꾸준합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근데 네. 잘 못 가네요. 실적은 보시면요. 약간 966억, 1000억 언더에서 1600억까지 최근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60% 이상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억 적자에서 오히려 91억 흑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치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하죠. 왜냐하면 장부가 기준으로 지금 놓고 보면 PBR 기준이 0.3배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은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 바이오 벤처 쪽이 아니라 실제 제약사잖아요. 제약사 중에서 네. 유통 쪽이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워낙 시장에서 이런 개별적인 종목으로 움직인다는 게 거래량이 4,581주 그러면 지금 4,00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현재까지 거래 대금이 대략 뭐 2천만 원도 안 되는 지금 딱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딱 그러한 상황이니까 완전 개별주로서 움직인다고 아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로 봐야 되겠네요. 완전 개별주. 네. 그렇죠. 하루 거래 대금이 못해도 이런 부분 자체가 한 몇십억 이상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점심시간인데도 한 2, 3천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과 별개로 낮게 평가되는 데는 낮게 평가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라왔던 게 테마로서 올라왔다면 지금은 뭔가 뚜렷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것들을 못 찾겠어요. 일단 4,900원의 비중이 1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고점 라인 때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좀 제한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 4,500원 딱 찍어줬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4,500원에서 5,000원 이 박스권 딱 그어놓고 4,900원이니까 지금 비중 10%에서 더 늘리지 마시고 그냥 5,000원 정도 오게 되면 좀 잘 팔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500원으로 최근에 저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000원 정도에 잘 파시고 4,500원 정도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재무적으로 나쁘지는 않고 알짜긴 한데 사실 중요한 건 수급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좀 몰려줘야 되는데 수급 쏠림이 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아쉽다. 이런 점까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9182번님이 한컴 라이프케어 가져오셨어요. 4,050원에 2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한 1%대로 좀 빠지고는 있고요. 윗골이 좀 길게 달린 양봉 캔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봉 캔들이네요.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약간 핵교류에 대한 승인 소식 저가 에피타이저도 살짝 얘기는 했지만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방역복에 대한 좀 생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윗골이 좀 달리면서 쭉 밀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좀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테마로 보고 있는 거죠. 테마 쪽. 한컴 라이프케어가 하고 있는 쪽이 이런 그러니까 소방이와 관련된 물품들 이런 쪽을 제조를 하는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컴 라이프케어가 하고 있는 쪽이 이런 소방 장비 구매 분야. 호흡 보호 장비, 그러니까 공기 호흡기 쪽이나 구조 장비, 구급 장비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쪽이에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게 사실 왜 올라왔을까요? 너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너무 부각되고 계속 전쟁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쵸. 관련돼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언제죠? 1월 또 달. 내년. 그렇죠. 그쵸. 내년 정확하게는 내년 1월 1월. 21일. 그쵸. 그렇죠. 내년 1월 21일까지는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에이테크스 미사일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자체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리게 될 경우 우리 이걸 쏠 수 있어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로서 지원해 줬는데 이거 사용 승인을 내주자마자 바로 6발을 본토로 발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핵교리 관련된 이런 부분 자체를 완화시키면서 이제 우리도 핵 버튼 자체를 누를 수 있어라고 지금 위협을 하면서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네.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1일인데 그때 이제 했었던 공약이 뭐냐면 하루 취임하는 안에? 첫날 바로 이제 종전시키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데드라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타임라인이 1월 21일까지 서로 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000일 넘게 싸운 전쟁을 이제는 1월 21일까지 어느 정도 끝내야 된다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니즈가 합의가 있는 있는 상황에서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그러면? 합리적인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끝내고 싶었는데 동기부여를 해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병의 땀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전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죠. 네. 한 뺨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1월 21일이라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데드라인을 타임라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해소해 주니까 때렸고 여기도 때렸고 하니까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중소형 방산주 그리고 의료 장비 뭐 이런 쪽인데 사실은 핵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런 호흡 보호 장비 이런 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단기로는 좀 볼 수 있는 단기로는 거잖아요.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물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테마기 때문에 갭 상승하자마자 바로 윗골이 달리고 음봉 세게 두들겨 맞는 모습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될까? 그러면 드론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폭 드론이나 이런 쪽이 나올 수 있고 이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뭐가 떨어졌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삼부토건을 비롯한 종목들은 떨어졌죠. 그럼 반대로 그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빠질 때 사서 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즉 타임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4,050원 그러니까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비중 20%한 번 정도는 물 타시고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오늘 바로 팔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면서 좀 올라올 때 뉴스 나와가지고 최소한 갭으로서 10% 이상 뜰 때 있잖아요. 그때 팔자. 그러니까 가격적인 제시보다는 하루에 10% 이상 갭으로 떴을 때 판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좀 지켜보고요. 대신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여기 보이시잖아요. 3,595원. 이 부분을 만약에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파는 생각으로서 좀 가지고 목표가는 따로 제시 안 하고 10% 이상 갭으로 뜨면 일단은 시초가의 절반 이상이라도 팔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반 이상 시초가에 좀 파는 거 갭으로 뜰 때 그때가 좀 타이밍이다 이런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내년에 트럼프 당선이 취임 전까지는 이런 시나리오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이슈들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7491번님의 삼성 공조 이어서 볼게요. 11,000원에 10% 비중이에요 라고 해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죠. 지금은 보면은 좀
보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보면 계속 바닥에 있어요. 뭐 자동차 섹터 쪽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고 부품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얘기 좀 나눠볼까요? 업황 얘기를? 삼성공사가 올여름에 되게 뜨거웠었죠. 주가 한번 이거 차트 보시면요. 네. 6월 달에 8,800원이었었는데 2만 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8,8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급등이 나와버리죠. 그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버려요. 2.5배가.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면 테마로서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때 액침 냉각 관련된 H백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게 삼성공조입니다. 이름에 공조 들어가잖아요. 공조. 공조라는 것 자체가 공기 조절, 즉 H백. 뭐 히팅이나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닝이나 그 다음에 뭐 그 벤틸레이션 뭐 이런 쪽이라든지 뭐 이거 합성해 가지고 뭐 H100이라고 부르는데 HVAC 이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히팅 뭐 벤팅 뭐 에어 컨디션 뭐 이거 해 가지고 이런 공조 쪽을 말하는데 이때 같이 올라왔던 쪽이 LG전자 삼성공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액침 냉각 관련돼서 대표적인 대장주가 있었죠. 미국에서 뭐가 있었을까? 슈퍼마이크로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그러네요. 최근에 회계부정 관련된 이슈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면서 급등이 다시 나오고는 있지만 그 전에 급락도 나오고 또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하는 등 일부 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이 나오는 영향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동차 부품주예요. 맞아요. 공조 부품주고 이쪽이 AI 데이터 센터 냉각이나 H백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일단 본업단 어느 정도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네. 추가적으로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신사업 데이터 센터 이렇게 들어가기까지는 지금 뭔가 보여준 것 자체는 없거든요. 보시면 실적은 630억에서 1200억까지 커지는 가운데 이때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있었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50억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었고 올 상반기 매출액 대략 한 580억 정도의 영업이익 26억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숫자로서 엄청난 성장을 발휘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자동차 부품으로서 공조 부품하고 있는 가운데 움직이는 개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이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16,000조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10,000원 언더인데 그러면 현 시점 지금 거래 금액을 보시면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한 10억, 20억은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억 5천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개별적인 성향으로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 좀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은 IT 부품주가 그러잖아요. H백이나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올 때 한 번씩 툭툭 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11,000원 그리고 비중은 한 10%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추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재주가 없어요. 제가 또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나. 장기평선 지나고 있는 가격이 11,000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하는 목적, 원금 회복하는 관점에서 11,000원 정도 오면 좀 파는 형태로서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저점이 8,800원 계속해서 낮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8,800원 깨지면 좀 리스크 관리도 하자라고 같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00원이 일단 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삼성공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 업황적인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잘 확인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